아기다리고 고기다리였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FOMC 의장님이 종목 상담 너무 기대되어 하시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1603번님이 마이크로 투나노 8,200원에 15%인데 이거 어떻게 볼까요? 반도체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반도체 부품 좀 엮어서 볼게요. 외국인 선물 매수 들어오면 그쵸. 괜찮다. 뭐 예. 인용 효과도 보면 좋겠다. 그쵸, 이러면 다 그쵸. 오른다. 그럼 마이크로 투나노나 반도체 부품단 다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뭐 이제 마이크로2 나노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 이유로 보자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게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 HBM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블랙일에 대한 뭐 수요, 엔비디아에 대한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마이크로2 나노에서 반도체로 섹터로 그냥 나눠서 보자면은 이 램즈 업체 있잖아요. 그 램즈 업체 이제 반도체 웨이퍼치 그 분량을 판별하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프로브 카드가 이제 주력 제품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에서 불량인 거를 이제 좀 판별하는 그런 게 이제 주력 제품인 회사인데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이크로2 나노가 주가가 올라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크게 좀 상승해 줄 거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많이 더 떨어져 줘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상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급등이 그렇게 되면 나올 수는 있다 보는데 어쨌든 지금 뭐 국채 금리가 좀 빠져주긴 해도 주가에는 영향력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봤을 때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8,200원이라고 했어요. 예, 8,2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신규 상장 그리고 이 증거금률 100%라는 종목을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만 기록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적자의 폭을 약간씩 줄여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저는 종목 교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수익성에 좋은 쪽으로 가자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좀 집중이 될 뻔했지만 지금 시장으로서는 소부장 쪽이 좀 그렇게 좋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도 삼성전자가 반등이 일어났을 때 사실 소부장 쪽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6,500원대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8,000원에서 7,500원 사이까지 왔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종목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의 업황들 때문에라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종목 교체하고 차라리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해서 이익 실현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좀 의견 주셨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저희가 전화 상담 좀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제가 오리온 한 10만 원에 10% 정도 작게 갖고 있는데 네. 요즘 9월 말에서 10월쯤 산 것 같거든요. 뭐 때문에 사셨어요? 그때 뭐였지? 이제 방송 보면서 아마 얘기가 나와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를 더 기다려야 될지 손절을 기다려야 할지 될지. 고민 중이에요. 혹시 초코파이를 좋아하셔서 사신 것도 있나요? 그쵸. 그때 막 과자 얘기 뭐 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알겠습니다. 또 기다릴지 말지 그게 고민이다. 알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지금 살짝은 좀 손실권에 있기는 한데 좋은 점은 있어요.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감소는 했지만 오리온그룹에서 일단 극장 사업 완전히 철수했고 중국에서 손 떼고 나는 이제 이쪽에 본업과 바이오 등에 좀 더 집중하겠다. 네. 전문가님 이런 얘기들 좀 호재로 작용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호재성으로 작용되긴 하죠. 뭐 근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과자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요.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비싸고 저 때는 한 200~300원이면 먹었던 것 같은데 언제요, 그때가? 굉장히 오래됐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네. 어찌 됐든 간에 사실 네.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에서 그러니까 3월에서 2월쯤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이 온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고 사실 뭐 3월 달에 보자고 해도 그때도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도 많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루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지루하다.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고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식품 섹터나 음식료업종 섹터에서도 이 올라와 주고 할 때도 굉장히 안 좋은 그림으로 좀 많이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의 사업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사업부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하락이 좀 이어줘야지 사실 이 시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종목도 환율 하락 수혜주 중 하나인데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 찍다가 물론 지금은 좀 다소 좀 내려왔지만 지금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리온, 혜태 다 통틀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가지고 그 주요 제품인 주력이 이제 설탕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요즘 또 제로 슈거 시대예요. 그래서 뭐 제로 슈거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오리온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는 나름 괜찮은 성과를 좀 내고 있겠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시장에서 너무 소외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신제품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오리온에서 정말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가 10만 원이에요. 비중 조절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하방 구간에서 어디를 버텨주고 있죠? 95,000원 부근을 버텨주고 있거든요.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95,000원 부근을 유지를 해준다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106,000원대에서 부딪혔던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서도 물리신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식품 업종에서도 6월달, 그러니까 여름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매물대가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5,000원까지만 봐주시고 지금으로서 당장 오리온이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만 시세 차익을 하시고 나서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105,000원까지 한번 좀 들고 가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리온 하면 정이니까 오리온에 정을 좀 붙이시면서 그때 탈출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 우리 너튜브 댓글에는요. 우리 전화 상담에 주로 젊거나 여성이 많이 전화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주슐랭을 보고 계신 남성 시청자분들 전화 주세요. 저희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커피 쿠폰 혹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남성 시청자분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자, 브로드TD님의 그러면 사연도 보겠습니다. 제 종목 AS 될까요? 예전에 영욱시대님께 종목 상담 받았던 게 휴림 로봇입니다. 1315원에 5%인데 목표가 1,500원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익절할지 더 끌고 갈지 봐주세요. 와, 이분은 로봇주를 들고 계신데 이걸 더 가져갈지 말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수익권에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인데 어떻게 보세요? 윗꼬리를 좀 달고 있으니까 여기서 입절할까요? 아니면 좀 더 볼까요? 제가 일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다고 그렇죠. 맞죠? 근데 목표가 1,500원 이미 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1,500원까지 드렸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일봉 보면은 뭐 3, 4일 전에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추세로 반등을 줬을 때도 그때 빠져나와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기업 분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로봇 관련주든 지금 섹터로 좋든 뭐 트럼프 트레이딩 아니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뭐 로봇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멘텀 속에서 또 로봇 그러니까 이런 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있잖아요. 일단 뭐 차트로 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이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적자거든요. 근데 사실 분기 실적으로 봐도 연간 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종목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제가 오늘 상급자 노하우 하나 풀겠습니다. 네, 상급자 노하우 하나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분율을 보시면은 9%예요. 나머지 91%는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휴림홀딩스가 이제 7%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파라텍, 휴림 네트워크스 그리고 디퍼아이, 한국종합개발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분들은 뭐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비밀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머지 91%는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있죠. 매물대.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종목 자체가 올려가려면은 사실 매물대 여기서 잡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전부 다 매물대예요. 거의 다. 아, 그럼 개인들이 다 갖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을 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우리 시청자분께 그러니까 브로드 TD님께 이거 단기적인 추세로 반등 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나왔을 때 1,500원 사이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다른 로봇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뭐 SPG라던가 SPG 이제 제가 그 종목 공략주로. 예, 공략주였는데 아쉽게 손절가 딱 터치하고 갑자기 또 급등 나오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지만 뭐 좋은 로봇 관련주 많으니까 지금 대주주 지분 9%다. 그렇다면은 91%는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되고 지금 단등 줬을 때 1,500원.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대로 전략 가져가서 지금이 매도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급자 노하우까지 좀 풀어주셨는데 대주주 지분율을 봐야 하는 이유가 매물대 부근에 지금 뭐 개인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대주주 지분율에 또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브로드 티즈님 보시면서 1,500원에 입절을 하라고 했던 이유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은지 같은 종목이었다 이런 댓글이 있네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9817번님이요. 팅크웨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12,100원에 20% 비중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해주셔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첨단 차량 IT 기술 쪽으로도 하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는 이제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 봐? 뭐 이런 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팅크웨어 같은 부분에서는 뭐 제가 블랙박스 산업의 성장성으로 그냥 보자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기업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증강현실, 그러니까 AI 섹터로도 엮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로 보자면은 사실 뭐 증강현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위치 정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죠. 어떤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증강현실 AR로 엮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위치 정보,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그런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제 블랙박스 산업으로 보자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다.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자동차 우리가 필수품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필수품인 게 블랙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매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소폭 늘어주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블랙박스가 해외 매출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모멘텀 속에서 팅크웨어가 부진해서 약간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멘텀이긴 한데 팅크웨어가 좀 부진하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은 사실 그 아이나비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IPO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나비라는 기업이 이제 키움증권 산하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례 상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규 상장 부분에서. 왜냐면은 이 특례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상장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가치는 있으나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례로 상장을 해준다. 근데 어디서 주최합니까? 증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팅크웨어도 사실 이 아이나비가 이 키움증권에서 주최하는 이제 IPO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연도 내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팅크웨어도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아이나비 기업이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상장을 이번 연도 내에 해준다면 한번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저는 그때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작년 이제 이번 연도 2023년 연간 실적 12월에는 354억의 흑자를 냈었고 그리고 2024년 2분기에서는 92억, 전년 대비 거의 2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12,100원에 이제 12,100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비중 조절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12,100원 부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특례상장에 대한 또 이슈가 나와준다면 아이나비에 대한 특례상장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다소 높은 곳, 다소 높은 곳 이 부분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4,400원 부근에서 저는 매도 전략 하는 거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14,4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시세를 뚫어버렸다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또 상담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때 추가적인 가격 제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상장 이슈 나오면 그때 튈 때 이익 실현하고 좀 나오자는 게 좀 해결책인 것 같은데 14,400원을 이익 실현하셔서 나오거나 그걸 뚫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상장에 대한 또 전문가님의 의견들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6104번님의 YC 볼까요? 13,000원에 30% 반도체 단을 들고 계신 분들의 사연이 오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인데 마이크로 투나노처럼 아까랑 같은 전략으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대응책이 조금 더 필요합니까? 반도체 소부장 아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저가 아까 비슷한 맥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SML 뭐 실적 소크로 인해 가지고 뭐 10월 달쯤이었죠. 10월 달에 이제 뭐 실적 소크 뭐 그 안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같이 이제 지수가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해서 약세에 좀 놓여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시장에 뭐 소외되고 그러니까 이슈 부분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좀 올라와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수익성의 부분을 극대화해 준다면은 결국 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지부진하지만 저는 YC라는 종목 우리 시청자님이 13,000원에 매수하셨지만 저는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면은 뭐 대한민국인데 사실 반도체와 대한민국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와줘야 되고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가 주면과 동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해줘야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그림이 좋아지는데 사실 뭐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수급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나고 불씨가 꺼진다면은 어디로 수급이 또 다시 몰리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합세해서 사실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 소각 그리고 매입까지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어떠한 이슈에 수급이 쏠렸다가 갑자기 그 불씨가 꺼지면은 반도체 쪽으로 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성으로 보자고 해도 삼성전자는 뭐 소부장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YC에 대한 종목 자체로 본다면은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으로 보자면은 지지부진하고 좀 안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여기 있죠. 기업 분석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보시면은 86억이었어요 원래. 근데 2024년 이제 연간 실적 컨센서스에서는 310억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구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출은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고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의심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DPS 같은 경우에는 뭐 30.74고요. BPS는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러니까 BPS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2.3배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도 2.3배면은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쏠려만 준다면은 저는 YC라는 종목도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그래서 지금은 9,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13,000원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문자 주셔가지고 그때 다시 제가 AS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이슈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3,000원까지 올 때 한 번 더 문자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급이 좀 반도체 쪽으로 쏠려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우리 국내 시장부터가 수급 좀 쏠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드네요. 수급적인 측면들이 많이 좀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026958-9082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샵 9083번 그리고 D사이트 경제TV 너튜브에 검색하셔서 문자 사연들 그리고 종목 사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되게 열심히 지금 상담을 나눠주고 계신데 네. 하시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뭐 사연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인상적이었던 사연이요? 뭐 종목 상담일 수도 있고 네. 시장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뭐 주술랭은 아니었지만 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름과 비슷하게 이제 이슈가 나오니까 그거 뭐라고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돈. 근데 이 돈이 이제 이 시장에 좀 나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거를 안 그냥 나와서. 이슈성으로만 보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연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YC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YC,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C라는 가수가 뭐 갑자기 곡이 흥행해요. 뭐 YMCA 뭐 이런 노래가 뭐 흥행하면 갑자기 뭐 YC라는 종목을 산다든가 그런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름과 대조해서만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재밌는 사연자분이 계셨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사연도 사실 있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핫한 종목 하나 볼게요. 루닛입니다. 0175번님이 47,100원에 15%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폐암 대상에 대해서 AI 병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개별적 모멘텀이 좀 나왔었고요. 뭐 4거래일 연속 상승세 갭상으로 지금 오늘 66,900원까지도 터치했단 말이죠. 루닛이 사실은 꽤 뭐 2023년 막 이럴 때는 굉장히 또 뜨겁게 올라갔던 그쵸. 종목이었다가 또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가요.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꽤나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걸 좀 제외하고 좀 괜찮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괜찮다. 생각은 들어요. 이제 어떤 면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뭐 루닛,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암 치료를 하려면 이제 네. 암 치료를 하려면은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었고, 뭐 지금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제 유전체 분석 부분에서는 사실 뭐 옛날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암을 세밀하게 좀 검사를 해봐야 될 때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거 검사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뭐 지금 이 기업, 그러니까 루닛이라는 기업이 그거를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루닛스코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계속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이 루닛이서는 뭐 이슈로 보자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뭐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해서 뭐 AI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뭐 지속해서 뭐 이슈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런 협업이 이제 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AI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바이오하고 AI 쪽에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 뭐 MD 앤더슨이랑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투루다 있잖아요. 그런 이제 키투루다 부문에서도 이제 면역 항암체인데 뭐 항암 치료 옵션으로는 좋은데 사실 그게 이제 희귀암 환자한테는 치료 효과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예측성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해서 나오는 게 루닛스코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루닛스코프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 암 치료제, 그러니까 암 관련해 가지고 지속해서 사실 계속 쓴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루닛이라는 종목 자체가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럼 2020 지금 내년 5년에 그러면은 좀 빛날 종목으로는 루닛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있죠.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아니면 뭐 펩트론 같은 종목, 알테오젠도 뭐 그런 류 중 하나였고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상승폭을 좀 넓혔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좀 이런 그림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쉬었다가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갔다가 올라갔다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N자형 파동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루닛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관에서 매수 주체가 좀 기관입니다. 외국인은 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뭐 이거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외국 기관에서는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근데 이게 꽤나 쉬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물론 재무제표상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성에 보자면은 이 루닛이라는 기업, 그러니까 이런 루닛스코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은 사실 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계속해서 찍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성과 그 미래성 그리고 뭐 실적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목표가를 크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그러니까 암 관련돼서 제약 바이오로 본다면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본다기보다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쨌든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상승폭이 좀 더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일부 시세 차익을 봤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부 시세 차익을 봤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7만 원 상단 부근에서 7만 1,000원까지 이제 일부 시세 차익을 보고 그 다음에 추후 더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1,000원까지도 시세 차익 좀 볼 수 있겠다. 론님 네. 얘기해 주셨고, N자형 파동으로 내년에 좀 빛날 반짝반짝 종목으로 루닛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네. 오늘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코스닥 1위에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네네. 그 종목으로 좀 더 눌렸을 때 들어가서 좀 수익을 볼런지, 아니면 이 루닛 지금 되게 좋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종목을 보는 게 더 좋을런지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신다면 어떤 게 더 괜찮아요? 저는 뭐 알테오젠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이긴 한데 네. 알테오젠도 잠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저는 루닛이 훨씬 더 매력있다. 루닛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긴 해요. 뭐 시장에 대한 기대성도 확실하게 있고 이 이슈도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 몰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수급이죠. 예,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테오젠,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좋긴 하지만 알테오젠보다는 루닛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좀 매력 있게 보는 게 바로 루닛이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라나 74번님의 이 종목 볼까요?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6,000원에 30%. 트럼프 인수위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손보겠다 이런 얘기 있으면서 자율주행 관련주 들썩들썩했는데 그중에 또 오늘 슈어 소프트테크 이것도 지금 살짝은 오름폭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라는 그 표현을 아까 살짝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뭐 슈어 소프트테크하고 이제 뭐 자율주행 뭐 이슈로 보자면은 이게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하고 뭐 또 뭐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림이 나와주고 있냐면 급등했다 하락, 급등했다 하락 뭐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분도 뭔가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종목이 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울증이 너무 심해요, 지금. 네, 조울증이 너무 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멀리 떨어져서 좀 지켜봤다가 실적 위주로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잘 나와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섹터고 일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을 하는 업체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동화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도 이제 포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겠죠. 네, 여기서 이제 지금에서 SW 시험 검증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어기 시험 검증 사업을 하면서 SW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많이 축적해 나갔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통신 기능이 있는 부품들, 그러니까 뭐 중국산이나 러시안 SW 관련해 가지고 그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SW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걸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 슈어 소프트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IRA 뭐 폐지를 한다.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 진짜 폐지를 할까? 이런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테슬라는 IRA 보조금에 대해서 뭐 크게 수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판매가 부진이 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도 IRA 폐지되면은 판매는 부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테슬라의 경쟁사 또한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테슬라와 전기차 중간에 있는 게 뭐 또 지금 자율주행이긴 한데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규제에 있어서 뭐 계속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앞으로 뭐 자율주행 같은 제도가 계속해서 변하고 그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자율주행 뭐 IRA가 뭐 폐지가 된다면은 사실상 저는 이 자율주행 모멘텀 속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성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6,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6,000원 부근도 좋은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자율주행, 그러니까 모멘텀 속에서도 기업 분석 봤을 때도 이 슈어 소프트테크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흑자를 내주고 있고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흑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에서는 적자였지만 지금 3분기 들어서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부분이 굉장히 기특한 부분이고 유보율이 제가 어떻게 됐죠? 1,400%예요.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 그래서 BPS 1,500원대여서 PBR이 4배긴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BPS 대비 PBR이 4배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들 5,400원 구간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6,000원 평단가 이상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7,000원에서 7,100원 사이까지는 봐도 된다. 그러니까 직전에서 7,800원까지 갔었잖아요,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6,000원 부근에서 7,100원 이하, 그러니까 7,000원 이상까지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 IRA에 대한 이 규제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7,100원 부근에서 매도해 주시고 시세 차익 보시고 또 다시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이야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7,100원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도 괜찮은 좀 전략일 거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가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